혼자 살기도 힘들고 같이 살기도 쉽지 않으신가요? 어디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이 많은 요즘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그런 고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들을 한번 살펴보고 마음을 다독여줄 작은 위로도 건네드립니다. 먼저 비슷한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3년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 박성호님은 혼자 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식들에게 부담 주기 싫다는 이유였고, 사실 젊을 때부터 혼자 있는 걸 좋아했기에 나이 들어도 그럭저럭 괜찮겠지 싶었죠. 처음 1년은 정말 괜찮았습니다. 아무도 간섭하지 않고 밥도 제때 챙겨 먹고 밤엔 TV 보다가 졸리면 소파에 기대어 그대로 잠들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내 삶을 내 방식대로 살아도 되겠구나. 속이 다 시원했죠. 그런데요, 어느 날부터인가 그 조용함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사람도 없고, 전화는 병원이나 보험사에서만 옵니다. 하루 종일 한마디도 안 하고 보낸 날이 일주일에 서너 번. 가끔 반찬 나눠주는 옆집 아주머니가 날이 춥네요 하고 말을 걸면 그러게요 하면서 몇 마디 나누다가 괜히 울컥해서 황급히 창문을 닫습니다. 박성호님은 요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혼자 사는 게 처음엔 자유였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그냥 누가 밥은 먹었냐는 말이라도 해줬으면 좋겠어요. 말없이 삼키는 밥보다 누군가랑 나눠 먹는 말이 더 고프더라고요. 이영자님은 몇 달 전부터 딸네 집에 머물고 있습니다. 무릎 수술을 받고 회복이 더뎌지자 딸이 엄마, 우리 집에서 좀 지내요 하며 데려갔죠. 처음엔 참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들 말소리를 들으며 밥 먹는 게 정겹기도 했고, 손주 얼굴 보는 재미도 쏠쏠했죠. 그런데 시간이 길어지면서 마음 어딘가가 자꾸 조심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딸 사위가 눈치를 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냉장고 문을 열다가도 이거 내가 먹어도 되나? 한번 망설이게 되고, TV 채널을 돌리려다 혹시 손주가 보고 싶은 게 있진 않을까 싶어 리모컨을 내려놓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하십니다. 내 집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 일이 아닌 것도 아니고 내가 그냥 가구처럼 있는 건 아닐까 싶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조용히 있으면서도 마음은 계속 미안한 거예요. 이영자님은 처음에 조금만 있다가 간다고 했지만 벌써 넉 달째입니다. 딸은 괜찮다고 말하지만
그 마음과는 별개로 이영자님은 오늘도 갈데 없는 사람처럼 느껴진다고 말합니다. 이 두 분의 이야기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사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비슷한 마음을 안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어느 순간 이런 고민이 다가오죠. 이 나이에 어디서 누구랑 살아야 할까? 혼자 살자니 외롭고 자식이랑 살자니 눈치가 보이고 요양원은 아직은 내 얘기가 아닌 것 같고 자유롭고 싶으면서도 마음 둘 곳은 하나쯤 있었으면 싶고 이런 마음이 엇갈릴 때가 많으시죠. 실제로 어르신들께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하고 물어보면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식들한테 부담 주지 말고 나 혼자 조용히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또 많은 분들이 혼자 있는 게 제일 외롭다는 얘기도 하십니다. 혼자 살고 싶다가도 막상 혼자 있으면 쓸쓸하고 같이 살자니 자꾸 눈치가 보이고 그래서 마음이 복잡하고 서운해지기도 하죠. 하지만 이런 마음은 아주 자연스러운 겁니다. 지금도 많은 어르신들이 그 마음을 조용히 껴안고 살아가고 계시니까요. 사실 이런 고민은 우리나라만의 일은 아닙니다. 일본에서는 혼자 사는 70대 이상인 어르신이 700만 명이 넘는다고 해요. 그래서 요즘은 코하우징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주거가 주목받고 있답니다. 쉽게 말하면 각자 방은 따로 쓰지만 밥은 함께 먹고 마당이나 거실을 같이 나누며 사는 거예요. 혼자는 아니고 그렇다고 꼭 같이 살지도 않는 딱 그만큼의 거리. 그게 사람들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거죠. 미국에서는 그레이 쉐어링이라는 방식이 있어요. 혼자 살기 어려운 나이가 되면 비슷한 또래 친구끼리 같은 집에서 룸메이트처럼 함께 지내는 거예요. 서로 말도 통하고 생활도 이해하고 누군가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아주 큰 힘이 되니까요. 요즘은 우리나라에서도 함께 사는 노년을 조금씩 실천하는 분들이 생기고 있어요. 서울 은평구에는 60대 이상 여성 어르신 7명이 함께 사는 시니어 코하우징 집이 있습니다. 방은 따로 쓰는데 밥은 같이 해 먹고 정원도 함께 가꿉니다. 혼자는 아니고 꼭 붙어 사는 것도 아닌 그 적당한 거리가 서로에게 큰 위로가 된다고 합니다. 성북구에서는 젊은 사람들과 어르신이 함께 사는 집도 있어요. 서로 말도 섞고 밥도 나누고 가끔은 서로 도와주면서 살아갑니다. 또 LH 공사에서는 혼자 지내는 어르신들이 같은 집에 모여 살되 각자 방을 쓰고
거실이나 부엌은 함께 사용하는 시니어 쉐어하우스도 실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낮에는 간호사나 요양보호사가 들러 건강도 챙겨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도 조금씩 같이 살면서도 마음이 편한 노년의 삶을 시도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혼자도 아니고 너무 붙어 있지도 않은 그 중간 지점을 찾으려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어요. 우리도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게 맞는 삶의 방식이 뭘까? 어떻게 하면 덜 외롭고 더 편안할 수 있을까? 천천히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분들이 아마 이런 말씀 속으로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나는 혼자 살다가 아플 때가 제일 무섭더라고요. 딸 집에 있으면서는 늘 발소리 죽이고 다녀요. 그래서인지 더 허리도 아픈 것 같고요. 요양원은 남 얘기 같았는데 친구 한 명 거기 가고 나니까 마음이 싱숭생숭해졌어요. 이런 말들은요, 특별하지 않아서 더 진짜입니다. 다들 그런 마음 조용히 안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외롭다고 말하는 것도 용기이고, 내가 불편하다고 표현하는 것도 용기입니다. 누구에게든 어떤 관계든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남들이 정한 방식이 아니라 내 마음이 편한 방향을 찾는 것입니다. 자식과 함께 사는 게 불편하다면 거리를 두면서도 자주 얼굴을 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가까이 살되 따로 사는 것도 방법이 되겠죠. 혼자 사는 게 외롭다면 이웃과 인사를 나누는 것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주민센터 프로그램이나 복지관 모임에 가보는 것도 처음엔 낯설지만 점점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혼자 끙끙 앓지 않고 가족과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는 겁니다. 내가 어디서 살아야 좋을까? 우리 서로 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대화를 시작해 보는 거죠. 어떤 분은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나이 들수록 가장 편한 집은 마음이 편한 사람 옆이에요. 그 사람이 가족일 수도 있고, 오래된 친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조용히 나를 돌보는 나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혹시 지금 혼자 있는 게 싫고, 그렇다고 함께 있는 것도 불편하다고 느껴지신다면, 그건 당신이 이상한 게 아니라 누구나 겪는 흔한 마음이라는 걸 먼저 기억해 주세요. 지금 당장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막막하더라도 서두르지 마세요. 마음이 편안해지는 방향을 조금씩 찾아가다 보면 언젠가 여기가 내 자리다 싶은 순간이 올 겁니다.
나이 들수록 선택지는 줄어드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오히려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 더 분명히 드러나는 시기입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혼자 밥을 먹고 누군가는 가족집 안방에서 조용히 하루를 보냅니다. 어느 쪽이든 당신이 편안해질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가장 좋은 삶의 자리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삶은 여전히 당신의 것입니다. 복지관 상담 선생님들이 자주 하시는 말이 있어요. 지금은 미리 연습해야 할 때입니다. 그 연습이라는 게 거창한 건 아니에요. 아침에 동네 한 바퀴 돌아보기, 엘리베이터에서 이웃에게 인사 한마디 건네보기, 동네 도서관이나 주민센터에서 소소한 강좌에 등록해보기.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라기보단 내 삶의 반경을 아주 조금 넓혀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씩 내 일상을 꺼내놓다 보면 사람과 연결되는 힘도 조금씩 생기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가끔은 이런 질문을 나 자신에게 던져보면 어떨까요?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뭘까? 나는 누구와 어디서 어떻게 살고 싶은 걸까? 내가 원하는 건 아무도 없는 조용한 집일 수도 있고, 시끄럽지만 따뜻한 식탁일 수도 있어요. 말없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 그것이 내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유일한 장소일지도 모르죠. 오늘 하루 그런 질문 하나를 내 마음속에 조용히 놓아두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조금 더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다면 주변의 누군가에게도 이 따뜻한 시간을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여러분 곁에 조용히 찾아가 마음을 다독이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저희는 아주 기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